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문의를 주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집에 누수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의 글이 올라오고 또 뭐 지식인이나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요 문구를 잘 아셔야 돼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얘기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배상 책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회사 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러면 이거는 업무상 배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포함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상 책임을 할 때 자부담이 있어요. 대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고 1억 원 한도로 보상이 되는데 대인은 자부담이 없고, 대물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과거 상품 같은 경우는 2만 원만 자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회사가 보상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2009년 9월, 8월 요때부터, 그러니까 이 실비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배상 책임의 대물 자부담이 20만 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대물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어떤 물건을 손괴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2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 있죠. 근데 요것도 자부담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을 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랫집 도배벽지, 뭐 장판, 뭐 이런 것들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이 어쨌든 누수가 발생해서 아침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손해방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손해방지 의무에 따라 우리 집 누수 원인까지도 모두 다 보험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랫집에 뭐 도배벽지를 장판 뭐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내가 우리 집 물 새는 걸 안 고치다 보니까 아랫집에 또 피해가 가서 보험사한테 그걸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어떤 피해의 원인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손해방지 의무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다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 집 것까지 모두 다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 이제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났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돼요. 보일러는 안 되고, 이제 배관이 터져서 또는 어디서 물이 새서 이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우리 집은 처음에 뭐 이런 손해방지 의무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집 것까지 고쳐준다고 하니 뭐 타일을 그냥 동네에서 뭐 한 평에 5만 원짜리 깔다가 뭐 보험회사로다 하면 되니까 뭐 이태리제 타워를 깔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싼 고가의 타워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조사를 할 때 해당해서 제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집이 누수가 발생을 해서 보험금 청구를 실질적으로 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랫집 또는 뭐 단순 누수의 범위를 떠나서 타인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신체의 손괴를 통해서 피해를 줘서 배상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나는 네가 100만 원 보험회사에서 줬는데 나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나는 300만 원, 500만 원, 뭐 후유증까지도 뭐 모두 다 받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고 절차나 비용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요. 그럼 피해자가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보험회사가 준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험회사가 피해자하고 법적인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가입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그냥 타인의 어떤 물건에 대한 또는 신체에 대한 부분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를 통해서 발생되는 아랫집 피해와 우리 집의 피해, 우리 집 피해라고 하기보다 이제 어쨌든 그 원인이죠. 그 부분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법적인 비용까지도 모두 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물 2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기부담금. 그런데 나만 가입이 돼 있으면 자부담 20만 원을 내가 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치고 가족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물에 대한 부분을 내가 청구를 하게 되면 손해사정사가 방문을 해서 정보동의서를 받아가요. 요거는 제 사례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대물 청구를 아랫집 누수로 인해서 대물 청구를 했더니 저희 가족 동의서를 다 정보동의서를 가져가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가족들이 배상책임보험이 돼 있다라고 하면 각자의 보험에서 자부담을 조금씩 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20만 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경을 자녀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안경을 밟았어요. 근데 안경이 7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대물에 대한 자부담이 20만 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또는 누나, 오빠, 동생이 이 배상 책임에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회사에서 자기 부담금을 서로 나눠 가져서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부담은 영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 나중에 우리 애 아빠가 가족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가입 안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물론 과거보다 많이 배상책임보험 청구가 많아지면서 많이 보험료가 늘어나긴 했는데, 올라가긴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몇백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갱신형으로다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갱신형이 과거처럼 막 기하급수로다가 의료실비처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선택하셔도 좋고, 비갱신형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담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고, 이걸 다 함께 가족들이 준비를 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물 사고에 대해서 자부담을 면책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해서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보상을 할 수 있고, 재물에 대해서는 자부담 20만 원이 있다. 그리고 이 자부담 20만 원은 가족들이 다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영원으로 처리가 된다.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내가 피해 보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모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우리 집의 어떤 손해방지 의무에 의해서 우리 집 어떤 누수 원인까지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랫집에 피해는 안 줬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배상은 남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랫집에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남의 집에 뭔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집 단순 누수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따로 화재보험 가입하는 데서 누수 보상이 있어요. 3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거기서 별도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타인의 어떤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해서 손괴가 되는 부분을 모두 다 손쉽게 나의 어떤 경제적 지출 없이 손해 없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앞에 영상에서는 쭉 안 했는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김혜훈 TV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정보로 앞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